완선이는 예전에 활동할 때도 봤었지만 말을 한마디도 못 해봤었어요. 그 한백기 선생님 때문에. 우리 이모가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올 수가 없어.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그냥 한백기 없었어요. 선생님한테 인사는 했지 우리가. 여기 이모가 그러면 인사를 그래 하고 진짜 하면 거기서 끝인 거지. 완선이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완선이를 보면 완선이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알고는 가스라이팅을 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가스라이팅을 당했잖아요. 그럼 모두가 또 강수지 씨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당했어요? 일단 누구랑 얘기도 하지 마라. 아, 그래 이런 게 있다니까. 얘기하면 네가 한 모든 얘기가 다 바깥으로 나간다. 퍼진다. 그것도 막 입도 뻥끗 못하게 한 거지. 이모가 한 얘기, 이모가 이런 얘기 한 건 얘기하는 순간 이모를 날 거니까. 그렇지 어릴 때니까 그게 맞나 보다 하는 거지 뭐.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런 사연은요. 아니 글쎄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사연입니다. 바로 스타와 매니저 사이에 얽히고 설킨 돈 문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어떤 돈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매니저와 연예인 사이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안 좋은 사례가 바로 이 돈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각양각색으로 사기를 치고 또 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과거 김종민 씨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티스트, 자기가 맡고 있는 아티스트 김종민 씨의 출연료를 본인 통장으로 받은 후에 아, 형, 방송사에서 입금이 계속 늦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거짓말로 출연료를 다 떼어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파이터 추성훈 씨한테도 또 사기를 치는 이런 강큰 매니저가 있습니다. 10년 지기 매니저인데요. 10억 원이 담겨 있는 이 통장이 있었는데 아, 형님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워낙 바쁘니까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억 원이 들어있던 통장에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얼마가 들어있었냐? 20만 원. 20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도 사실 이 사례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요. 한날은 이 매니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저 이제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서 이제 월세 낼 돈을 줬는데 그 다음번에는 보증금 낼 돈이 한 푼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에 거짓말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또 편취를 해갔다고 하네요. 이번엔 도장입니다. 명의를 도용해서 피해를 끼친 경우인데 배우 김창숙 씨 매니저가요. 아무 계약서에나 도장을 찍고 다녀서 심지어 김창숙 씨가요. 산골짜기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했던. 근데 이것도 약과입니다. 정웅인 씨는 이 매니저가 그 도장으로 뭘 했냐? 사채업자한테 자기 돈을 빌려서 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빚이 누구에게로 와요? 도장이 정웅인 씨 거니까 정웅인 씨가 빚쟁이가 됐죠. 그래서 심지어 일명 빨간 딱지가 집에 붙게 됐는데 그 사채업자가 정웅인 씨 팬이었나 봐요. 사람들 오는데 창피할까 봐 그래도 가구 뒤에다가 요쪽 안 보이는 데다가 빨간 딱지 붙여줬다네요. 근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배신을 당한 거니까 그 충격이 이루 다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런 구설수,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에 이름이 언급되는 것도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요, 손담비 씨의 경우에는 더 정말 기가 차는 사례인데 매니저가 이것까지 해도 외부에 알려질까 봐 조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것이라 하면 뭔가 범죄 같은데, 그렇죠? 그쪽이 맞습니다. 바로 이 손담비 씨의 집을 싹쓸이한 도둑질이었는데 제가 방금 집안을 싹쓸이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어느 날 손담비 씨가 집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집이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죠. 당시 매니저가 이 돈이 필요해서 손담비 씨의 집에 이삿짐 트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가구, 심지어 그 가구 안에 들어있는 속옷들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렸다. 아니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요? 그러니까요. 전부 절도를 해버렸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매니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모든 가구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손담비 씨가 이 일을 쉬쉬했기 때문에 이 일조차도 연예계에 굉장히 늦게 알려진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까? 그 외에 또 스타와 매니저 사이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은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아주 어릴 적부터 활동해온 스타에게 매니저가 가스라이팅을 한 그런 사례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스타 중에서 10대 때부터 활동한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요. 매니저에게 의지를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동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매니저가 관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종속된 가스라이팅 관계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례로 1980년대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고 지금도 다 많이 사랑하시는 가수 김한선 씨. 김한선 씨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김한선 씨가 1986년에 만 16살에 데뷔를 하게 돼요. 그때 댄싱 퀸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눈을 번쩍 뜨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춤 잘 추는 사람이 있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매니저가 친이모예요. 한백희 씨인데 그때 완전 전성기 누리고 우리 아직 김한선 이 가수한테 질리지도 않았는데 1992년에 겨우 22살 나이에 확 은퇴를 하더니 저 홍콩에 가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안이 벙벙 왜 가수가 그런 결정을 했지? 그래서 별의별 소문이 다 났는데 알고 봤더니 김한선 씨 본인도 그 이유 모르고요. 오로지 이 매니저이자 이모인 한백희 씨의 뜻이고 의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김한선 씨가 1년에 막 100억씩 벌었는데 13년간 번 돈 1,300억 원 하나도 정산받지 못하고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이어서 보시죠. 완선이는 예전에 활동할 때도 봤었지만 말을 한마디도 못 해봤었어요. 그 한백희 선생님 때문에. 우리 이모가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올 수가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그냥 한백희 없었어요. 선생님한테 인사는 했지 우리가. 여기 이모가 인사를 하고 그랬지 하면 거기서 끝인 거지. 완선이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완선이를 보면 완선이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는 나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나? 아니 가스라이팅을 당했잖아요. 그럼 모두가 그거한테. 또 강수지 씨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당했어요? 일단 누구랑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 이런 게 있다니까. 얘기하면 네가 한 모든 얘기가 다 바깥으로 퍼진다. 그것도 막 입도 뻗고 못하게 한 거지. 이모가 한 얘기, 이모가 이런 얘기 한 건 얘기하는 순간 이모를 날 거니까. 그렇지 어릴 때니까 그게 맞나 보다 하는 거지 뭐. 김한선 씨가 매니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한 상태. 아까 이제 1,300억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거를 그러면은 그쪽이 다 가져간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가져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익을 편취한 그 매니저,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다 썼냐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당시 이 김한선 씨의 이모부의 빚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돈이 모두 이모부의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간 거죠. 당시 김한선 씨 밤낮으로 일하면서 1년에 지금 뭐 생각해 보면 현재 이 하나가치로 하면 한 100억 원 정도를 매년 벌어왔는데 매니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나머지 수익과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돈 얘기를 아예 꺼낼 수가 없었대요. 김한선 씨는 매니저이자 제작자로서의 이 이모 개인의 능력은 굉장히 높이 사지만 데뷔 초에 매니저의 강요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가스라이팅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은 그런 스타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모르 파티의 김연자 씨도 이 가스라이팅 피해자 중 한 명인데요. 김연자 씨가 1974년에 만 14살로 14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일찌감치 일본에 이제 건너가서 활동하게 되는데 거기 사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18살 차이 나는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랑 그렇게 의지할 사람이 없고 타국이라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사랑에 빠졌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남편이자 소속사 대표가 너는 한국 사람이라 돈을 4계좌로 받아야 돼 이러면서 다 받았다고 제가 김연자 씨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한테 의지하고
믿는다고 믿고 활동했지만 거의 뭐 나를 ATM기 취급만 하고 이러다 아이고. 보니까 또 타국이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결국 2012년 남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혼해도 위자료 받고 뭐 재산 분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무일푼으로 다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돈이냐 한 1,000억 원 정도. 어휴. 그냥 남편한테 다 본인은 무일푼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타국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 나머지 게다가 소속사 대표기도 하지만 남편이다 보니까 내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아픔을 딛고 다시 활발하게 또 김현자 씨를 활동하게 해준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고마워 안재랑 원래 팬이었는데 부회장이었는데 근데 항상 보면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굉장히 참 예쁜 아가씨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회가 있어서 그럼 나랑 같이 일해주지 않을래? 그러고 물어봤더니 일해준다 그래서 같이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원이 됐는데 너무너무 제 손발이 돼줘가지고 아무리 최애고 아무리 좋아해도 경제적으로 뭔가 이게 뒷받침이 돼야지. 왜냐면 생활은 해야 되니까요. 아, 그럼요. 예, 금융치료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요. 금융치료가 뭐야? 그러니까 돈으로 치료해주는 거야. 맞아. 돈을 받으면 이제 막 아프던 게 다 사라지는 거야. 아 금융치료 해봐. 금융치료 이제 이제 알았어. 월급도 이제 빵빵하게 두둑히 주시고. 빵빵하게 챙겨주시고 플러스 용돈도. 일 끝나면은 용돈하고. 결국 그 전 매니저한테 받은 상처를 지금 매니저한테 매니저. 이제 그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한눈에 봐도 방금 등장한 김현자 씨의 매니저 굉장히 젊어 보이죠. 어려 보인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97년생이라고 하니까 29살의 MG 매니저입니다. 김현자 씨의 이 무대를 보고 팬으로 활동하다가 매니저로 발탁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현자 씨 자신이 10대 시절부터 매니저가 다 해주다 보니까 나는 전화 주문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집안 온도 조절하는 것도 잘 못한다. 그런데 이 MG 매니저가 생긴 후부터는 집안의 모든 일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척척 이렇게 알아서 잘 조언해주고 도와주니까 매니저가 없으면 못 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네. 세대를 뛰어넘은 매니저와 이 가수의 우정 정말로 보기 좋은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스타와 매니저가 정말 그 의리로 다져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갑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갑질 대신 의리예요. 의리입니다. 본인이 신인 시절에 갑질 당하고 나서 나는 내 매니저한테 잘해줘야지 의리지켜야지 하는 이런 스타들이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장영란 씨예요. 아니 장영란 씨가요. 처음에 그럼 어떤 갑질 당했냐. 심지어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가 때렸을 정도로 아니 뭘 잘못했다고 때렸을 정도로 심한 무시를 당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이만큼 잘 되고 나서는 본인이 새 소속사 들어갈 때 계약금 받을 때 아니요 제 계약금을 줄이고 우리 매니저들 월급을 더 올려주세요. 이랬던 매니저계의 여신 그녀의 이름이 장영란입니다. 네, 이 분야에서 그리고 정말로 의외로 칭찬 세례를 받고 미담 자판기라고 불리는 스타가 또 있습니다. 매니저가 SNS에 올린 이 글을 제가 은영 씨랑 한번 재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님, 형님. 바쁘시죠? 괜찮아. 이거 아직 어둡지도 않고 가자. 서울에서 통영 숙소까지 거리가 380km 정도 된다. 그날은 형이 처음부터 이 운전대를 잡았다. 컴컴해지면 그때 바꾸자면서 계속 운전을 하셨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겉과 속. 은영 씨가 방금 괜찮아. 아직 어둡지 않고 그냥 가자. 이 말투 딱 누군가 떠올랐어요. 약간 츤데레이기도 하고 이 미담의 주인공 대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호통 개그의 1인자로 불리는 개그맨 방송인 박명수 씨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박명수 씨 매니저분은 저랑 통화할 때도 저희 형님이 저희 형 하면서 정말 10수년 동안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니저 글에 따르면요. 촬영장까지 혼자 운전해야 하는 이 매니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박명수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날이었어요. 심지어 그 전에도 박명수 씨 왕복 730km가 넘는 거리 중에 약 300km를 직접 운전을 하면서 매니저를 배려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매니저의 월급도 또래 다른 매니저들보다 더 많이 챙겨줘서 나 다시 태어나도 형님 일을 할 거다. 나 매니저 한다면 무조건 박명수다라고 정말 자랑을 할 정도로 이 연예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매니저로 알려져 있거든요. 겉은 차가워도 내 매니저에게만은 따뜻한 남자. 아우 박명수 씨 너무 멋있습니다.